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이재명을 저격했던 김두관 전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러 독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두관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하나회, 집단 쓰레기 이런 표현으로 이재명과 친명 집단을 공격하면서 확실한 비명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는 데는 일단 성공한 것 같습니다. 또 김경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친노 친문의 구심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잠재적인 대권 주자죠. 광복절 특사로 복권되면서 대선 출마의 길이 열렸고 이재명에게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가장 유력한 대타로 거론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김경수를 김두관이 일부러 찾아가서 만난다고 하니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겠죠. 김두관은 오늘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9월에 독일에 가볼까 하는데 마침 복권된 김경수가 거기에 있다니 기회가 되면 만날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 우연히 독일에 가는 일이 생겼고 또 마침 그곳에 김경수가 있다고 하니 만나볼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김경수를 만나러 일부러 독일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김경수는 지난해 8월 영국 런던 정경대학교 방문교수로 활동차 출국했다가 지난 6월부터는 에버트 재단 초청으로 독일에 체류 중입니다. 12월께 귀국 예정이라고 하죠. 김경수와 김두관은 지금은 결을 좀 달리 하고 있지만 뿌리는 한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었죠. 김두관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으로 발탁하면서 정치적으로 성장시켰고 또 한때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면서 각광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만난다면 정치적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두관은 김경수가 구속 수감 중이던 2022년 9월에 김경수를 면회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된 옥중 서한을 받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 정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두 사람이 만나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논의되지 않겠지만 야권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재명의 사당으로 변해버린 지금 민주당의 현실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게 될 것이고 또 당의 미래도 의제로 부각될 것입니다. 이재명의 입장에서 볼 때 두 사람의 회동은 아마 손톱 밑의 가시처럼 그렇게 신경이 거슬리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특히 김두관이 독일로 가겠다는 9월이면 다음 달이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코앞에 둔 시점입니다. 이재명의 유죄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만큼 내달이면 온갖 관심이 이재명의 재판에 쏠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내용 여부와 무관하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물론 김두관이 전당대회의 여세를 몰아서 정치적 몸집을 키워보겠다. 그런 김두관의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이 낙마하면 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야권 지지층에 던지겠다는 생각을 김두관이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두관과 김경수의 만남은 충분히 이슈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재판에 혼이 빠져 있을 이재명에게 두 사람이 회동해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니 이런 언론 보도는 아마 이재명에게는 엄청난 데미지로 다가갈 것입니다. 김경수가 복권됐을 때 이재명은 52글자 메시지로 축하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액면 그대로 축하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축하한다니까 진짜 축하하는 줄 아나 이런 식일 겁니다. 그런 이재명에게 김두관이라는 또 하나의 거슬리는 인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김두관은 전당대회 이후 비명계로서의 확실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비명계들을 결집시키는데 역할을 하겠다는 속내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두관은 심지어 이재명에 대해서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나 출석했어야 됐다. 재판에나 출석했어야 됐다.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김두관은 인터뷰에서 이재명은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대선 출마에 대비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일에 집중했어야 됐다. 이렇게 좋은 얘기로 출발을 하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 아니라 재판에나 출석해야 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조롱을 했던 것이죠. 어차피 당신은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속내를 내비쳤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두관은 지난 전당대회 기간에도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당내에서 유죄 선고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나 위정교사 혐의 두 건 중에 한 건이라도 유죄가 선고되면 이재명은 온통 그쪽 부분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1심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유죄를 선고받으면 유죄를 선고받은 후보가 과연 정권교체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두관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현역 의원 3명이 돕겠다는 연락이 왔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3명에 불과하지만 이재명 일극 체제에서 김두관을 공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원이 3사람이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기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 정도로 경직되어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김두관은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당신들 위험을 무릅쓰고, 일종의 위험이라는 표현이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공개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없다고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으로부터 학살당했던 박용진, 강병원 전 의원 등도 정말 어려운데 고생하신다 이런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실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불만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율은 마지막까지 3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전당대회가 권리당원으로부터 외면당했던 것인데, 전당대회에 대한 외면은 사실은 이재명에 대한 외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당원 지도부가 마지막 이틀 동안 AR에서 전화조사 참여를 독려했고 그 결과 42%로 투표율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아마 정봉주가 최고위원회에서 낙선한 것도 바로 AR에서 투표 때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호남 투표율도 이재명에게는 뼈아픈 부분입니다. 광주 전남북 순회 경선의 투표율은 23%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최저 수준이었죠. 핵심 지지층에서 등을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총선 때도 지민 비조 현상,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그 지민 비조 현상이 가장 두드러졌던 곳이 바로 호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남 영광과 곡성 군수를 선출하는 오는 10월 재보선 결과가 주목되고 있기도 합니다. 김두관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해서 이재명의 사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해체를 주장하는 등 이재명을 저격하면서 민주당 내 미약하나마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재명 일극 체제의 논란을 일으키면서 존재 가치를 확인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개딸들에게는 온갖 욕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9대명을 저지한 것은 나름대로 김두관 입장에서는 성과라면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선 국면에서 지금의 김두관은 존재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당대회에서 잠깐 반짝하기는 했지만 자력으로 그 불씨를 이어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당내의 다른 목소리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이재명에게 찝찝한 존재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김두관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수시로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 또 김경수와 만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재명이 마음속으로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